온라인 계단 이동 게임의 실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실습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공환경 이용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게임입니다. 실습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을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학년 공통으로 적용되는 준비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게임 참여 링크에 접속합니다.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본인의 이름, 성별, 나이, 거주 지역, 학교 구분, 학년을 입력합니다. 게임에 사용되는 배경 환경판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사선 경사로가 있는 계단입니다. 9개의 계단과 계단 중앙을 가로지르는 완만한 경사로가 있고 양쪽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은 경사로입니다. 이곳은 가파르고 긴 언덕길입니다. 길의 시작부에는 평평한 하수구가 있으며 길 가장자리에는 벤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레일과 좁은 폭의 짐경사로가 있는 계단입니다. 이곳은 13개의 계단이 있고 왼쪽에는 자전거 레일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짐을 끌 수 있는 좁은 경사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리 배치된 계단과 경사로입니다. 이 환경은 10개의 계단과 사열 손잡이가 있으며 완만하고 넓은 경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은 지그재그 경사로가 있는 계단입니다. 46개의 계단과 지그재그 형태의 경사로가 있습니다. 계단 중앙과 벽면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은 가파른 계단입니다. 이곳은 총 40개의 계단과 잠시 쉴 수 있는 계단 참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게임 모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유 모드에서는 선택한 환경에 배치해보기를 원하는 인물 캐릭터를 11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험 모드에서는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인물 캐릭터 11개씩 2개의 인물군이 미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물 캐릭터를 배치할 때의 이동 난이도 구분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환경판의 양측 끝을 보면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의 색막대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측의 색깔 막대는 흰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붉은 부분은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은 캐릭터를 두는 곳이며 주황색 부분은 이동이 아주 어려울 것 같은 캐릭터를 두는 곳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이동이 조금 어려울 캐릭터를 두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 영역은 이동이 아주 쉬울 것 같은 캐릭터를 배치하는 곳입니다. 이때 영역은 인물 캐릭터의 발이나 이동 보조기기가 닿는 곳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인물 캐릭터를 배치할 때는 풀숲이나 벽과 같이 실제 인물이 설 수 없는 곳에는 배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물 캐릭터를 배치할 때에는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구조적으로 균형감 있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초등 저학년을 위해 추천하는 실습 방법입니다. 인물 캐릭터를 11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모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30개의 인물 캐릭터가 아래에 나타납니다. 11개까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신속한 게임 진행을 위해 5개의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이때 연령, 성별, 신체적 특성이 다양하도록 신경 씁니다. 5캐릭터를 다 선정했으면 학습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6개의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총 3개의 환경을 실습해 볼 것입니다. 자신이 주변에서 본 환경이나 실습해보고 싶은 환경을 우선 하나를 선택합니다. 큰 화면에 환경이 나타나면 선정한 5개의 인물 캐릭터를 배치해봅니다. 이 환경에서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은 캐릭터는 붉은색에, 이동이 아주 어려울 것 같은 캐릭터는 주황색에, 이동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캐릭터는 노란색에, 이동이 아주 쉬울 것 같은 캐릭터는 초록색 영역에 배치합니다. 지금의 인물 배치 결과를 이후 다른 환경의 인물 배치 결과와 비교해보고 싶다면 캡처하여 저장합니다. 윈도우 키, 쉬프트 키 그리고 S키를 동시에 누른 후 복사할 영역을 드래그하여 화면을 캡처합니다. 컴퓨터 화면 하단의 돋보기 모양 버튼을 누르고 캡처 도구를 검색하여 사용해도 좋습니다. 캡처 동시에 이미지가 복사되어 클립보드에 자동 저장됩니다. 파워포인트를 열고 복사된 이미지를 붙여 넣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이미지 저장을 다 했다면 실습 화면으로 돌아와 완료 버튼과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환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모든 환경의 실습이 끝나면 저장한 이미지를 비교해 봅니다.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며 실습 내용을 분석해 봅니다. 초등 고학년에게 추천하는 실습 방법입니다. 체험 모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A유형과 B유형의 인물군 각각 11명씩 볼 수 있습니다. 두 유형 중 마음에 드는 유형을 하나 선택합니다. 인물 캐릭터 선택을 마치면 6개의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총 4개의 환경을 실습해 볼 것입니다. 자신이 주변에서 본 환경이나 실습해보고 싶은 환경을 하나 선택합니다. 환경이 큰 화면에 나타나면 인물을 배치해 봅니다. 이 환경에서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은 캐릭터는 붉은색에, 이동이 아주 어려울 것 같은 캐릭터는 주황색에, 이동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캐릭터는 노란색에, 이동이 아주 쉬울 것 같은 캐릭터는 초록색 영역에 배치합니다. 인물을 다 배치했다면 윈도우 키, 쉬프트 키 그리고 S키를 동시에 누른 후 복사할 영역을 드래그하여 화면을 캡처합니다. 컴퓨터 화면 하단의 돋보기 모양 버튼을 누르고 캡처 도구를 검색하여 사용해도 좋습니다. 캡처 동시에 이미지가 복사되어 클립보드에 자동 저장됩니다. 파워포인트를 열고 복사된 이미지를 붙여 넣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이미지 저장을 다 했다면 게임 화면으로 돌아와 완료 버튼과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환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모든 환경의 실습이 끝나면 저장한 이미지를 비교해 봅니다. 끝으로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며 실습 내용을 분석해 봅니다. 중학생에게 추천하는 실습 방법입니다. 체험 모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A유형과 B유형의 인물군 각각 11명씩 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위해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실습해 볼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한 가지 유형만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인물 캐릭터 선택을 마치면 6개의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판을 실습할 것이므로 차례로 하나씩 환경을 선택합니다. 환경이 큰 화면에 나타나면 인물 캐릭터를 배치해 봅니다. 이 환경에서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은 캐릭터는 붉은색에, 이동이 아주 어려울 것 같은 캐릭터는 주황색에, 이동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캐릭터는 노란색에, 이동이 아주 쉬울 것 같은 캐릭터는 초록색 영역에 배치합니다. 인물을 다 배치했다면 윈도우 키, 쉬프트 키 그리고 S키를 동시에 누른 후 복사할 영역을 드래그하여 화면을 캡처합니다. 컴퓨터 화면 하단의 돋보기 모양 버튼을 누르고 캡처 도구를 검색하여 사용해도 좋습니다. 캡처 동시에 이미지가 복사되어 클립보드에 자동 저장됩니다. 파워포인트를 열고 복사된 이미지를 붙여 넣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이미지 저장을 다 했다면 완료 버튼과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나머지 모든 환경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캡처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6환경의 실습을 끝냈다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 체험 모드를 클릭합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인물 캐릭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캐릭터를 배치하고 이미지를 캡처하여 파워포인트에 저장합니다. 저장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각 공공환경의 포용도 점수를 계산해 봅니다. 포용도 점수는 각 환경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쉬운 이동을 얼마나 잘 보장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포용도 점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가능하다 영역은 0점, 아주 어렵다 영역은 1점, 조금 어렵다 영역은 2점, 아주 쉽다 영역은 3점으로 하여 점수와 각 영역에 속한 인물 캐릭터의 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물 캐릭터의 발이 닿은 곳을 기준으로 속한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A유형 인물 캐릭터로 실습했을 때의 포용도 점수와 B유형 인물 캐릭터로 실습했을 때의 포용도 점수를 합하여 해당 환경의 최종 포용도 점수를 계산합니다. 파워포인트의 삽입 탭을 누르고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여 계산한 점수를 적은 후 순위를 매겨봅니다. 끝으로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답하며 실습 내용을 분석해봅니다. 지금까지 계단이동 게임 온라인 실습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